반갑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손노몬의 선택 yes or no 시간입니다. 저는 손세민 전문가라고 하고 오늘도 종목 3개 들고 와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증명된 기술력, 무한한 성장성, 메타버스 시장 잡는다. 덱스터 VFX 콘텐츠 1위 기업, 시장 점유율 70%. VFX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VFX, VR, AR, MR, XR. VFX는 말 그대로 시각적 특수효과, VR은 가상현실, AR은 증강현실, MR은 혼합현실, XR은 확장현실이란 뜻입니다. 뭐 뜻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러한 단어가 나온다면 아, 메타버스 관련주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덱스터는 OTT 관련주로도 묶이기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 흥행일 때 동반 상승세가 나와준 적이 있습니다. 뭐 추후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면은 또다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겠죠? 또 단알 덱스터 스튜디오와 메타버스와 NFT 제작한다. NFT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덱스터 연기하는 버추얼 휴먼 민지호 공개. 이 버추얼 휴먼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 가상인간이란 뜻이거든요. 가상인간 사업이 옛날에 작년만 해도 한 2조 4천억 원 규모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025년에는 한 14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LG그룹을 필두로 투자 사업을 넓히고 있는 만큼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사업입니다. 일단 그 메타버스 관련주를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은 뉴욕 증시의 로블록스입니다. 이 로블록스가 뭐냐 하면은 사실상 전 세계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뽑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에 시간 외 거래에서 12%가 하락했다는 말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로블록스의 7월 1일 활동주 수는 최대 5,8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나 증가했습니다. 이 점이 또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로블록스 자체가 얘도 약간 코로나 특수성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집에서 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 좀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와준 모습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점이다. 그리고 이 메타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메타가 처음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며 13조 원 규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좀 많긴 해요. 하지만 미국 시티그룹에 의하면 메타의 주가 역시 저평가인 만큼 좀 길게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또 이제는 내년에 발표하게 될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엘리어트 파동이 다 나와준 모습이죠. 상승 1파 이후 조정, 2파 이후 조정, 3파 나와주는 이제 쭉 하락하는 모습. 전형적인 엘리어트 파동이 나와준 모습이고 저점을 잡아주고 조금씩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더라도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금일 외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지금 하단에 21선이 있거든요. 21선 지지를 좀 단단하게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21선을 이탈 후 종가 마감한다면은 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21선이 좀 이탈해도 괜찮을 정도로 가져가겠다 싶으면 좀 예스 드리겠지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단에 21선이 너무 간당간당하게 위태롭게 있는 만큼 노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최대 2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가 발행한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대한항공은 다른 국내 항공사와 달리 다양한 항공기가 존재하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승객용 항공기에다가 물류를 운송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보다 항공주 하면 먼저 봐야 될 점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은 항공주가 약세. 이 점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였으면 그 코로나가 끝나고 그렇죠?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강세가 나와줄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에 좀 강세가 나와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움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최근 외인의 수급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하단 21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세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21선 이탈하지 않는 때까지 홀딩하겠습니다 하면은 말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미국이 지뢰 제거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1,000억 원 정도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얘기만 보면 참 긍정적일 수 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어제 원전서 또 교전, 젤렌스키 러의 핵 테러, 젤렌스키 러 점령지 병합 주민투표 강행 시에는 평화협상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사라는 거 보면은 좀 부정적일 수가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공포가 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올려주면서 시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인 투자자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좀 강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도화 엔지니어링이 그 3조 8천억 원대의 GTX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 개인의 매수세로 급등이 나온 것을 외인이 털면서 시세를 유지해준 모습이에요. 이렇게 외인이 털면서 시세를 유지해준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따 만약에 여기서 쭉 급락이 나와서 하락세로 전환될 거면은 더 빠졌어야 돼요. 하지만 빠지지도 않고 수급 역시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저는 예스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종목이에요. 이상으로 종목 세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이번 주 내내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가 그치는 모습이지만 내일 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출퇴근 안전하게 잘하시고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